안녕하세요, 순살입니다. 이번 주에 엄청나게 이벤트가 많은 한 주였죠. 미국 FOMC부터 시작해서 유럽에서도 금리 결정이 있었고, 그 다음에 빅테크 회사들, 애플, 아마존, 구글 같은 회사들이 다 실적을 발표한 한 주였는데, 트레이딩 하는 친구들은 이번 주에 진짜 엄청 바빴던 것 같아요. 다들 밤낮을 안 가리고 엄청나게 정신이 나가 있는 모습이었는데, 내용을 짚고 가면은 일단 금리부터 짚고 가면은 연준에서 이제 금리 인상 속도를 늦췄죠. 전전에는 75bp 자이언트 스텝 밟다가 직전에는 이제 50bp 올리고, 그리고 이번에 올해 들어 첫 FOMC에서는 기준금리 25bp만 올리는 식으로 금리 인상 속도를 좀 늦추는 모습을 보였고, 이러면서 미국 기준금리가 4.5에서 4.75까지 올라간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파월이 좀 의미 있는 코멘트를 한 게 물가가 잡혀가고 있다고 얘기를 했죠. 특히 이 상품 물가부터 확실히 잡혀가고 있고, 서비스 물가는 아직 잘 모르겠다. 그 중에서도 주택 물가는 계속해서 잡혀 나갈 텐데, 그 외에는 아직은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상품 물가는 잡혀가고 있다라고 얘기했고, 디스인플레이션, 디플레이션 요 단어까지 얘기가 나온 상황이죠. 소프트 랜딩에 대한 기대감을 계속해서 불러오고 있고, 그 와중에 노동시장이 강력하게 버텨주면서 연준의 보폭을 넓혀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차트 보시면은 이 파란색이 잡 오프닝 개수예요. 그래서 이만큼의 잡이 비어있고, 구직자들 대비해서 일자리 개수가 2배 가량이 있는, 기업들 입장에서는 사람을 어쨌든 계속 뽑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고요. 이 물가 잡히고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코어 PC 같은 경우 이제 연준이 제일 주목하는 물가 지표죠. 전체 헤드라인 넘버가 5% 정도까지 이제 내려왔고, 그리고 코어 넘버는 4%대 중반까지 내려온 상황이어가지고 어쨌든 물가가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반면에 이제 유럽이랑 영국 같은 경우에는 각각 기준금리 50bp씩 올리면서 빅스텝을 밟았죠. 그래서 금리 인상을 미국에선 시작을 했으나 이제 유럽이랑 영국은 아직 갈 길이 남았다라는 모습이고, 근데 여기도 어쨌든 이제 언제 끝날 거냐, 그리고 금리 인하 언제 할 거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어서 여기도 멀진 않은 것 같아요. 근데 미국보다는 조금 더 쫓아가야 할 금리가 높은 상황이고, 영국은 이제 기준금리를 이제 10번 연속으로 올리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유럽 인플레 같은 경우도 이제 보시면은 이 진한 파란색 선인데 잡히고 있기는 해요. 물론 이제 여전히 8.5% 엄청난 숫자긴 한데 잡히고 있는 모습을 보였고, 독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성장을 하면서 경제가 어쨌든 생각보다 어려웠던 모습을 보였고, 일본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완화책 노빠꾸입니다. 일본 중앙은행 부총재가 나와서 지금의 인플레는 구조적이지 않다, 이 초완화적 종화 정책을 지속하겠다라는 식의 코멘트를 했습니다. 그리고 실적 같은 경우에는 일단 전반적으로 다 실망스러웠어요. 애플, 구글, 아마존 다 실망스러웠는데, 애플은 4년 만에 처음으로 이제 분기별로 매출을 따졌을 때 매출 감소세를 보였죠. 회사 매출의 한 56% 정도가 아이폰인데, 아이폰의 판매가 부진한 탓이에요. 반면에 이제 아이패드나 서비스 같은 경우는 이제 잘 해줬고, 사실 수요도 수요인데 공급의 문제를 받은 거를 이제 확인할 수가 있는데, 중국의 생산 공장이 셧다운하면서 4분기에 프리미엄 아이폰 라인업이 이제 생산이 부족했죠. 그래서 저도 작년 4분기 12월달에 핸드폰 고장나서 이제 핸드폰을 사러 갔었는데, 재고가 언제 들어오는지, 특히 아이폰 프로 모델 같은 경우에는 색깔도 제가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용량도 지정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물량이 내일 하나 들어오고 금요일날 2개 더 들어오고 이런 식으로 밖에 얘기를 안 해주더라고요. 물량이 좀 부족했던 부분이 있었고, 구글 같은 경우에는 충격적이게도 이제 광고 매출이 다운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팬데믹 초기에 2004년 상장 이후로 처음으로 광고 매출이 줄어들었었는데, 이번에 두 번째로 광고 매출이 줄어들었죠. 그 중에서 특히 이제 유튜브 매출 같은 경우에는 계속 2개 분기 연속 다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이제 광고주 지출이 줄어든 것도 줄어든 건데, 장기적으로는 구글은 지금 챗 GPT, 이 AI 챗봇의 위협을 받고 있죠. 그래서 이 광고 시장 자체의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거 아니냐라는 걱정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 일단 유튜브 같은 경우에는 이 쇼츠, 이 유튜브 짧은 영상에 대해서 이제 수익을 가져갈 수 있게 콘텐츠 크리에이터들 계속 어떻게든 간에 틱톡으로부터 좀 끌어모으려고 하는 모습이고, 저희 같은 경우도 이제 쇼츠 만드는데 굉장히 돈이 조금 되긴 하지만, 돈이라고 할 수도 없는 정도이긴 하지만 이제 수익이 좀 찍히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AI 챗봇 같은 경우에는 이제 구글도 본인들 자체적인 AI 챗봇 내놓겠다, 우리도 그 정도 기능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대기업이랑 스타트업의 차이가, 이제 구글 같은 회사는 완성품이 아니면 내놓기가 좀 어려워서 이제 시장에서 과민 반응할 수도 있으니까 완전한 걸 내놔야 되는 반면에, 이제 오픈 AI 같은 이런 스타트업들은 정말 그냥 계속해서 베타 버전 내놓으면서 시장을 테스트를 할 수 있겠죠. 사실 그게 저는 테슬라가 전기차 시장을 먹고 자동차 시장에서 존재감을 엄청 빠르게 키울 수 있었던 이유라고 생각을 하는데, 구글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거대 기업이 됐으니까 스타트업인 오픈 AI한테 비슷한 식으로 좀 치고 들어옴을 당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요. 아마존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밋밋했습니다. 많이 크고 있긴 한데 이 밥줄인 클라우드 성장률이 둔화되고 있고, 작년부터 이제 아마존이 얘기한 게 다음 분기 영업이익 전망이 최소 빵에서 최대 얼마까지 가능하다, 이번에는 1분기에 빵에서 4빌리언까지 가능하다, 이런 식으로 엄청나게 넓은 레인지를 주면서, 사실 가이던스 이거 안 주겠다는 소리랑 마찬가지죠. 그래서 점점 안 주기 시작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메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작년까지 실적은 별로였는데, 여기는 이번에 투자자들 기대감이 이제 앞으로의 미래에 몰리긴 했어요.
뭐 저는 개인적으로 좀 섣부른 미래가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지만 어쨌든 주가는 계속 반등을 하는 게 2021년에 이 애플이 개인정보 보호 정책을 바꾸면서 이 메타의 주 수입원인 광고 매출, 유저 데이터 사용한 알고리즘 광고 매출이 계속해서 빠지는 모습을 보였는데 계속해서 휘청거리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이 부분이 다시 좀 치고 올라갈 거다. 요 전망이 있고 그다음에 올해는 비용 효율화의 한 해다라고 주커버그가 선언을 했죠. 그래서 비용을 전사적으로 인력도 많이 감축하고 이제 비용 자를 거 많이 자르는 식으로 작년에 많은 대응을 해놔서 올해는 비용 절감 효과가 나타날 거다, 실적에 나타날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자사주 매입도 큰 규모로 하면서 주가 부양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리고 하나 재밌게 봐야 될 게 이 빅테크 회사들은 로비가 사실 엄청나게 중요한 영역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정부의 호시탐탐 분야별로 뭐 M&A 인수권이 될 수도 있고 기존 사업의 확장권이 될 수도 있고 뭐가 됐든 간에 반독점 관련해서 치고 들어와서 공격을 할 준비가 돼 있기 때문에 로비를 계속해서 해야 되는데 작년에 역대급 로비액을 썼다고 해요. 물론 아직 뭐 다 합쳐서 1,000억은 안 되는 숫자인데 그래도 이 빅테크 회사들 다 합쳐가지고 워싱턴 정계 이제 로비스트한테만 한 8,900억 썼다고 하니까 이 로비 시장이 얼마나 큰지 알 수 있을 것 같고 이게 참고로 석유나 제약 회사들 사실 여기가 훨씬 더 뒷돈이 오갈 구멍이 많은 곳이죠. 그래서 이런 데보다도 로비를 더 많이 하는 게 빅테크 회사들이다 하는 게 좀 재밌는 점이었고 스냅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해서 실적 안 좋았습니다. 메타는 올해는 다르다라고 한 반면에 스냅은 계속 안 좋을 거라고 경고를 했고 스포티파이 같은 경우에는 실적이 막 그렇게 좋지는 않았는데 유저 수는 역대급으로 늘어났어요. 그래서 MAU가 엄청나게 늘어났고 늘어난 유저를 바탕으로 어떻게 모네타이즈 할 건가에 대해서는 스포티파이는 사실 아직 답을 못 찾은 모습이죠. 팟캐스트 시장을 키워가지고 마진율을 높이겠다. 기존에 이제 음원 수익은 음원 저작권자한테 지급해야 되는 비용이 너무 높아서 비즈니스 오브 스케일이 안 나온다라는 이런 판단이었는데 팟캐스트 자체도 팬데믹 때 조금 크나 했더니 다시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라서 쉽지는 않은 것 같고 스포티파이도 사람을 자르긴 잘랐죠. 그래서 이 빅테크 회사들 다 이제 비용 절감과 인원 감축의 한 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반도체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전반적으로 실적은 좋았어요. 그래서 AMD랑 웨스턴 디지털 다 4분기 실적의 기대 이상이었고 그 중에서도 역시 데이터 센터 분야에서는 수요가 좋고 PC 수요는 계속해서 실망이었죠. 인텔 실적 박살난 것부터 많은 수의 PC 비중이 높은 이 반도체 회사들이 힘든 분기를 보였고 맥도날드 같은 경우는 재밌는 게 실적이 좋았는데 왜 그러냐면은 인플레가 심하니까 사람들이 비싼 레스토랑 안 가고 맥도날드로 더 많이 온다 이 얘기죠. 근데 이제 맥도날드도 계속 가격이 오르고 있어서 이게 언제까지 갈지 모르겠고 자동차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제너럴 모터스가 실적 서프라이즈를 내면서 중국 전기차 회사들이랑 뭐 미국 전기차 3대장 다 같이 올라갔던 모습을 보였습니다. 현재 사업 구조만 놓고 보면 리비안 같은 경우에는 2차 감원을 시작을 했고 포드 같은 경우는 테슬라가 시작한 전기차 가격이나 치킨 게임에 동참을 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감원 얘기한 김에 페이팔이나 페덱스 같은 큰 회사들도 계속해서 사람을 자를 거라고 하고요.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올해 전 세계가 주목하는 곳이죠. IMF에서 중국 성장률을 높여잡아서 올해 5.2까지 올리겠다라고 선언을 했고 실제로 지금까지 1월까지는 경기 확장세를 보였습니다. 제조업 경기도 제조업 경기인데 서비스업 같은 경우에는 올해 춘절 효과를 혹독히 봤죠. 리오프닝을 통해서 빠르게 경기가 확장하고 있고 반면에 한국이랑 영국 같은 경우는 IMF에서 경제 전망을 낮춰잡았어요. 그래서 한국은 1.7%, 영국은 오히려 마이너스 성장, 암울한 전망을 했고 이 차트를 보시면은 이제 영국이 여기 보라색이죠. 이 보라색 보시면은 아직 100에 못 왔어요. 이 100이 팬데믹 전 수치인데 경제가 아직 팬데믹 이전까지도 회복을 못한 나라가 G7 중에 유일하게 영국이다. 아까 반도체주 실적이 전반적으로 좋았다고 말씀드렸는데 TSMC에도 AI 반도체 생산 주문이 몰려온다라는 얘기들이 전해지면서 TSMC도 좀 힘을 받는 모습을 보였고 중국 전기차 회사들도 미국 GM의 실적 발표 호실적 이후에 다 같이 올라가면서 힘을 받는 한 주였는데 그 중에서 특히 니오 같은 경우에는 역시나 또다시 가격이나 치킨 게임에 동참을 했죠. 테슬라 외에도 중국에서는 뭐 니오, 샤오펑, BYD 같은 회사들이 다 같이 경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동시에 또 중국에 대한 규제도 계속 더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중국 대상의 반도체 수출 규제에다가 일본이랑 네덜란드를 이제 끌어들이는 데 성공했어요. 특히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최첨단 반도체를 만들기 위한 기기를 만드는 이 ASML이 있죠. 그래서 ASML 같은 경우는 만약에 규제가 시행이 되더라도 올해 당장의 타격이 크진 않을 거다. 근데 중국이 자체적으로 최첨단 장비를 결국에는 만들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무슨 의미인가 싶다라고 좀 불안해하는 모습을 보이긴 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도 작년에 수십 년 만에 처음으로 인구 감소를 겪은 후에 이제는 미혼모도 자녀 등록 가능하도록 규정을 바꿔버렸죠. 그리고 자녀 수 제한도 기존에는 결혼한 부부에 대해 2인까지만 자녀 등록이 가능했으면은 이 제한도 없애버렸습니다. 인구 문제에 대해 대비를 하는 모습을 보였고 챗 GPT가 불러온 떡밥은 전 세계적으로 퍼지고 있어요. 버즈피드 미국 대표적인 온라인 미디어 회사죠. 버즈피드 같은 경우에는 이 챗 GPT를 활용해서 컨텐츠를 만들고 유저들이 퀴즈 제작을 해서 놀 수 있도록 지원한다는 소식에 주가가 엄청나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고 바이두에서
미국에서는 중국판 챗 GPT를 낸다고 선언을 했습니다. 여기 같은 경우에는 중국판 구글인데 어차피 장기적으로 검색 트래픽을 알리바바나 틱톡 같은 곳에 계속 뺏기고 있던 상황이긴 했어요. 그래서 어딘가에서 전환점이 필요했는데 이 AI 챗봇을 통해서 한 번 더 전환점을 찾으려는 모습이고, 그리고 이 소식은 한국의 소확개미들도 굉장히 통탄할 만한 소식인데 미국에서는 앞으로 3배 레버리지 ETF가 신규 상장이 안 됩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던 거는 거래가 되는데 앞으로는 못하게 미국에서 이제 막아버렸고, 그래서 앞으로 나오는 ETF들은 아마 최대 2배 이하로 나오게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뭐 지금까지 나온 3배 ETF만 봐도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충분히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은 많은 것 같고요. 미쓰이 상사, 일본 탑3 상사 중 하나죠. 미쓰이 상사 같은 경우에는 유튜브 직원들이 할 수 있게 겸직해라, 너네가 남는 시간에 뭘 하든 그거는 우리가 걱정할 게 아니다 라는 식으로 아예 열어버렸죠. 유튜브 해도 되고 파트타임으로 딴 데 가서 일을 해도 되고 예술 활동을 해도 되고 뭘 하든 니네 맘대로 해라 라고 열어준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사이드 허슬이 시대의 흐름으로 번져가는 모습이고요. 한국 같은 경우에도 이제 물가가 안 멈추고 있죠. 5%대에서 다시 한번 치고 올라오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번 달에 저도 가스 요금 받아보고 깜짝 놀랐어요. 가스 요금이 잘못 왔나 해가지고 히터 빨리 끄고 온도 다 낮추고 했는데 생각해보니까 이게 사용량의 문제가 아니라 그냥 정말로 가격이 엄청 올랐더라고요. 그래서 30% 올랐다는데 뭐 저희 집은 30%가 아니라 훨씬 더 오르긴 했지만 어쨌든 추운 겨울이었으니까 이게 진짜로 피부로 느껴지는 물가 상승을 겪고 있고, 저희도 반도체 실적들 같은 경우에 이제 한국에서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좀 엇갈리는 전망을 발표를 했죠. 물론 둘 다 실적이 안 좋은 건 똑같은데 삼성전자는 올해 작년이랑 비슷한 수준으로 설비 투자 유지한다라는 얘기를 했고, 하이닉스에서는 투자 확 줄인다, 작년 대비 반토막 낸다, 이런 식으로 좀 다른 스탠스로 미래를 준비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참고로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사실 메모리 말고 비메모리 반도체 파운드리라고 하죠. 이제 외주 생산해주는 이 비즈니스도 굉장히 커지고 있는데, 하이닉스는 아직까지는 이제 메모리 위주다 보니까 메모리는 수요 둔화의 직격탄을 맞고 있는 분야죠. 신규 설비 투자를 따졌을 때 이제 파운드리 같은 경우에는 계속 새로 생겨나고 헤게모니를 잡아야 되는 곳이기 때문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놓치고 갈 수 없다고 하면은,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물론 여기도 이제 메모리만 평생 할 건 아니지만 설비 투자 관련해서는 조금 더 보수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상황이고, 마지막으로 재밌는 게 확률형 아이템 판매, 한국 게임사들의 주요 먹거리였죠. 저도 옛날에 골수 리니지 유저로서 엄청나게 많은 무기들이랑 갑옷을 강화하다가 날려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확률형 아이템에서 이 확률 공개를 안 하면 위법이라는 이 법안이 아예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2년 이하 징역을 걸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고 있어서 한국 게임사들이 좀 더 건설적인 이 먹거리를 찾을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고 있고요. 그래서 이 짤방 보시면 진명화의 집행검은 진짜 억 단위로 실제로 거래가 되는 아이템인데 현실 세계에서 날아가는 모습을 보입니다. 진짜 이거 정말 어질어질하네요, 보기만 해도. 다음 주에는 조금 더 소비재 실적들이 많이 발표가 될 예정이고, 기준금리도 조금 더 이제 비메이저 국가들, 논 메이저 국가들에서 발표가 될 텐데, 다들 변화에 잘 대응하시는 한 주가 되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희는 다음번에 또 다른 순살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